여기 보이시나요? 네, 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3달 만인 것 같은데 이제 몇 달 전부터 한국에서 교수 채용하는 원서 접수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쓰고 있는데, 지원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진짜 최근에 논문을 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너무 안 쓰고 있었구나 해서 논문 좀 쓴다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온이 오늘까지만 이제 낮에 뭐 10몇 도씩 유지가 되고 내일부터는 최저 한 2도 3도까지 내려가서 꿀벌 컨텐츠도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요즘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엄청 벌통에 많이 생겨가지고 얘네를 컨텐츠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사실 작은 벌집 딱정벌레, 줄여서 작벌딱, 얘네로 이미 컨텐츠를 2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왜 또 하냐면, 첫째, 이 벌통에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떻게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하는 김에 찍는다. 그리고 둘째, 2번 찍었는데도 제가 뭘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차피 내가 기억 안 나면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혹시 뭐야 이거. 와, 엄청난 개미집이 있었네요.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제가 2번 찍었는데도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하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억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벌통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잡는 일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제를 푼 물을 떴습니다. 세제를 풀어두면 이제 표면 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여기 빠졌을 때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놨고요. 안 그러면 얘네가 빠져와서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해서 벌통에서 사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남아프리카가 원산인데 이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케이스고, 미국에서는 여기 플로리다에서 처음 96년도인가에 발견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6년에 경남 밀양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간간히 들리다가 소식이 안 들려서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지역은 좀 밝힐 수 없지만 그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또 채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네가 어떤 피해를 주냐면, 지금 일단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얘거든요. 그러니까 딱정벌레예요. 정확히는 얘가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는 이름은 영어로 원래 small hive beetle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직역한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은 이름은 벌집 꼬마 밑빠진 벌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빠진 벌레가 딱정벌레 목에 이제 밑빠진 벌레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딱정벌레인데, 얘네 성충이 이제 꿀벌의 알람 페로몬, 이제 좀 시큼한 냄새가 나는 페로몬이 있는데 그거에 이끌려서 벌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벌집에서 꿀과 화분, 그리고 알이나 심지어 뭐 꿀벌 애벌레까지 먹으면서 이제 그 집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에서 나온 유충들도 마찬가지로 꿀과 화분, 그리고 알과 애벌레 등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꿀벌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게 플로리다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벌 수가 많으면 얘네가 이제 잘 물어내서 이제 그 작은 벌집 딱정벌레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근데 벌 수가 적은 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숨을 곳이 많아져 가지고 이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신기한 게 얘네의 배설물에 이제 이스트, 즉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모가 그 벌통 안에 있는 꿀 같은 걸 더 부패시키게 되는데, 그게 부패하게 되면서 또 꿀벌의 알람 페로몬과 비슷한 냄새가 나서 더 많은 작은 벌집 딱정벌레도 옮기고, 또 그 와중에 부젖병 같은 이제 세균성 질병, 꿀벌의 세균성 질병도 옮기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해충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벌통 같은 경우는 개상인데, 사실 개상으로 둘 만큼 밀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개상을 단상으로 줄이고, 그 단상에서 최대한 이제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물리적으로 잡는 게 목표입니다. 수가 많아서 한 1000마리씩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열어보면 네, 여기 사이사이 구멍이 보이시나요? 네, 이 움직이는 게 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어느 정도 잡았는데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한번 잘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잡는 방법은 그래서 물리적 방제, 즉 손으로 직접 노가다로 잡을 건데, 그거 말고 보통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트랩을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가느다란 틈으로 숨는 성향이 있어서, 뭐 당연히 꿀벌한테서 피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가느다란 틈이 있는 이제 플라스틱 통을 두고 그 안에다가 식초와 같이 작벌딱을 유인할 수 있는 걸 넣고, 거기에다가 기름, 얘네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기름을 넣어두면 그 안에 들어왔던 작벌딱들이 잡혔다가 이제 못 나가게 돼서 이제 트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해반 뭐 한 10마리씩 잡히나 그래서, 네, 그랬고, 이게 그 꿀벌 응애랑 다르게 화학적 방제가 좀 힘든 게 뭐냐면, 꿀벌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 응애잖아요. 걔네는 곤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곤충인 꿀벌과는 거리가 이제 분류학적으로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특징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살충제가 작용하는 곳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적 살충제가 꿀벌은 죽이지 않으면서 꿀벌응애는 죽이는 그런 약재가 많이 있는 건데, 왜냐면 꿀벌응애는 이제 거미강이거든요. 곤충은 곤충이고 곤충강이고. 근데 오우, 여기 엄청 많다. 와, 보이시나요? 근데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정벌레 목에 속하는데, 꿀벌이 속하는 벌목이랑 딱정벌레 목이 진화상으로 꽤 가까운 이제 분류라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한테 잘 듣는 농약은 꿀벌도 잘 죽여요, 대체로. 그래서 쓸 수 있는 농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나마 좀 방제를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걸로는 그 쿠마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코마H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페리진이나 아니면 그 체크마이트라고 해서 스트립제로도 쓰긴 했는데, 뭐 실제 작벌딱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 씨.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단 트랩과 같은 주로 물리적 방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의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성충이 꿀벌의 알람 페로몬에 이끌려서 벌통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충 같은 경우에는 빛을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벌집 안에 있게 되고,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유충이 이제 벌집 사이사이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저장된 꿀과 화분, 알과 애벌레를 먹게 돼서 자라서 말령, 그러니까 마지막 연기에 유충이 되면
걔네는 이제 갑자기 주광성이라고 해서 빛을 쫓는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연히 벌통 내에서 빛이 보이는 곳은 바깥이겠죠. 네, 벌통 바깥이기 때문에 그 벌통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통 바깥으로 이동한 이제 작벌딱 애벌레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뭐 한 30cm 깊이로 굴을 파고 거기서 번데기가 돼서 이제 몇 주 후에 성충이 돼서 다시 나오면 다시 또 그 냄새를 따라서 벌통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적 방제 중에서 쓰는 방법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속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토양에다가 살충제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 치는 살충제 중에 파이르스로이드라고, 꿀벌한테도 대체로 해로운 약재지만 꿀벌은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토양에 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또 아마 이 밑에 있는 땅을 파보면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번데기가. 아씨, 모기가 너무 많네. 네, 그렇고 보통 열대지방에서 온 해충들은 한국에서는 겨울을 못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벌집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뭐 한 25도 정도씩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벌집 딱정벌레 성충들도 벌통 안에서 꿀벌들과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도 버틸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퍼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얘네가 벌통, 쏘였다. 쏘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 침이 박혔습니다. 거기가 아니네, 여기네.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서 사나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도 겨울에 벌집 안에서 따뜻하게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 어이가 없는 게, 얘네 성충 같은 경우에 그 벌집 안에 여기 셀에 숨어 있으면서 꿀벌 성충이 다가오면 막 무조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는데 더듬이로 꿀벌들을 톡톡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얘네 내 동료인가 하면서 오히려 그 작은 벌집 딱정벌레한테 먹이를 줘요. 그래서 먹이를 뱉어가지고 주면 이제 작은 벌집 딱정벌레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겨울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달도 훨씬 넘게 이제 한 겨울철에도 벌집 내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큰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제 주의 깊은 방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남쪽 지방에서만 발견됐는데 몇 년 내로 이제 그래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동양봉을 많이 하는 나라라 가지고 해충이 있으면 퍼지기가 쉬운 구조라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기도 너무 많고 날도 어두워지고 있어서 오늘은 다 작업을 못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보면 이제 먹이가 아예 없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벌집 딱정벌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꿀이랑 꽃가루가 저장된 소비에 많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꿀벌 부츠 명나방까지도 있네요. 왁스모스. 아이고, 얘네는 꿀벌 응애도 좀 있는데 참 살기 쉽지 않은 벌통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또 면접을 하나 보러 12월에 가야 돼서 한동안 또 올리기 힘들 것 같은데, 갔다 와서는 춥기 때문에 아마 꿀벌 컨텐츠보다는 다른 곤충으로 좀 찾아뵐 것 같고요. 따가라. 뭘로 하게 될지는 한번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꿀벌들도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보면 진짜 최대한으로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되게 날쌔기도 날쌔고 되게 미끄러워요. 뭔가 납작하고 미끄러워서 꿀벌들이 턱으로 집어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꿀벌들 스스로는 성충은 쫓아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유충은 어느 정도 잘 물어낸다고 하는데, 유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집 자체를 뚫고 그 사이사이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꿀벌들이 막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벌통 내부에서 보면,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 있는 애들을 열심히 꿀벌들이 잡으려고는 하는데, 왜 또 안 잡으려고 하냐? 아무튼 많이들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1층은 다 비었으니까 2층에 있는 소비를 1층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상을 단상으로 좁혀주게 되면 꿀벌들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잘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면적당 더 많은 꿀벌들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작은 벌집 딱정벌레의 유충은 이제 꿀벌 부채명나방 유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대신에 그 딱정벌레 유충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뿜지 않고요. 네, 부채명나방 같은 경우에는 씨를 엄청나게 뿜죠. 이제 번데기가 되거나 할 때. 그리고 말령, 그러니까 마지막 유충기 기준으로 했을 때 나방 유충이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크기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요. 여기에도 네, 꽤 많이 있네요. 와, 꿀벌들 좀 구출하고. 너네는 기어 나오지 말자. 얘네가 이 쪼매난 애들이 비행성이 되게 좋아서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벌통도 잘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 더듬이를 통한 후각도 굉장히 좋아서 벌통 자체도 잘 찾고 비행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얘네가 극성일 때 화분떡을 주는 걸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화분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화분떡에서 번식을 엄청나게 잘 해요. 그래서 화분떡을 줄 때는 이틀 이내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양을 줘라, 이런 지침이 있을 정도고, 국내에서 이제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화분떡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방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발견하시면 꼭꼭 검역원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 벌통 안에 있는 애들을 반도 못 잡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고, 그리고 벌집을 지금 개상해서 단상으로 만들었고요. 모기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빨리 도망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은 애들 가지고 시내 가서 그냥 조금만 더 구경을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열심히 잡은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 동안 네, 열심히 대사도 치면서 잡은 건데, 뭐 한 400마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담하건대 한 2년 안에 푸웅님이 이제 국내에서도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소재로 이제 영상을 만들 날이 올 거예요. 그만큼 퍼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네가 지금 가능하면 살아있는 애로 잡고 싶었는데 얘네가 워낙 잽싸고 그리고 밖에 있으면 순식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눗물로 잡아서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밖에 꺼내놔도 작아서 잘 보이진 않네요. 다음에 한번 현미경으로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네는 이미 다 죽었지만 한번 부관 참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모으기 위해서 네,
채를 가지고 꿀벌응에 잡을 때 자주 쓰고 있는 채죠. 얘를 한번 부어줄게요. 징글징글합니다.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사실 깨끗하게만 잡았으면 한번 먹방을 해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세제탄 불에 잡았으니까 아쉽게도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좋습니다. 소각을 하는 걸로. 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물을 넣어놓고 스티로폼 위에 이제 잘 타는 짚을 두고 휴지 위에 작은 벌집 딱정벌레들을 올려놨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살려둘 수 없다. 다음 생에는 꿀벌로 태어나서 잘 번성하길 기원하면서 네, 소각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벌통째로 꿀벌 다 포함해서 그 한 번에 다 소각을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운다고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는 마시고 네,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길. 아 근데 이 와중에도 살아남은 애들이 제법 있네요. 얘네도 참 끈질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한국 다녀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